이야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상황을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예, 우리도 문제지만 이탈리아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정치 현재 책임자 또 책임자지만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서 또한 전반적인 현재 정치 상황과는 좀 괴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하고는 정치적인 감각이나 성숙도 이런 게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마테오 렌치가 내놓은 개헌안은 사실 이탈리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었다는 것이죠. 너무 상원 하원의 의석수가 많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파워도 너무 셌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특별히 현재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나라이기도 하죠. 물론 작지 않은 나라이긴 합니다. 현재 유로존 국가 내에서 3위에 해당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을 정도로 인구도 7천만이 넘어가죠. 세계적인 그런 관광 대국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나라가 현재 지금 최근 70년 동안 총리가 66번이나 갈렸다 할 정도로 현재 정치의 부침이 워낙 심합니다. 그리고 정당 수도 수십 개가 있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인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이탈리아 병이라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총리 마테오 렌치가 나름 생각해서 만들어놨던 그런 개헌안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개헌안이 결국에는 여론에 밀려서 부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탈리아 정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탈리아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분리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 좀 디테일에 들어간다면 반이민 정서 그런 것에 매몰되는 듯한 또 어느 정도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 더 나아가서는 극우적인 성격도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또 한 번 확인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현재 정부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태이므로 2017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총선을 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정당은 여기저기 쪼개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송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극우 정당 연합에서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극우 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EU와 관련돼서 또는 유로존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힘을 낼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탈리아의 현재 EU 내지 유로존 탈퇴 얘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복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이 악재는 결코 간단한 악재가 아니다. 지난번처럼 브렉시트나 트럼프처럼 대형 악재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것이 반정으로 역전된 근데 드라마를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배경 중에 또 다른 깊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유럽 경제의 사실상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내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탈리아는 유독 그 정부 부채가 좀 과합니다. 110%가 넘어가죠.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탈리아 은행이 갖고 있는 잠재 부실 규모라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잠재 부실, NPL이라고 하죠. NPL의 비율이 무려 16.8%, 작년 말 기준입니다. 올해 아마 더 나빠졌을 겁니다. 16.8%나 된다는 건데요. 얼뜻 봐도 너무 크죠. 현재 미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2007년, 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 이르렀을 때 그때 미국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NPL 비율이 5%였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의 현재 특히 기업 부채가 크다고 하죠. 그 기업 부채, 기업이 발행한 각종의 현재 채권이 있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죠. 이 회사채를 갖고 있는 은행들의 부실 비율이 아주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1.4%에서 1.7%, 작년이 1.7%였고요. 금년
5월달, 6월달치를 보니까 2.1%가 넘어갔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래도 2% 초반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탈리아 NPL 부실 채권 비율은 무려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높은 16.8%나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나마 ECB에서 회사채를 매입해 주는 바람에 금리가 낮은 관계로 지금 현재 그 부실 채권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ECB가 자산 매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회사채 금리가 급등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회사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부실 문제가 더욱더 큰 문제, 표면화되면서 또 한 번 그리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ECB 차원에서 또는 국가 유로존 공조 차원에서 모종의 대책은 나오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대책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 문제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갖고 있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와 관련돼서 현재 지금 마테오 렌치 총리가 제시했던 개헌안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통과됐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강구됐었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이 문제가 당장 현실적으로 표면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현재 BNPS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현재 이 은행 등을 포함한 8개 은행이 당장 도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현재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금 ECB 차원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부터 부실 채권과 관련된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현재 부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채권자들도 손실을 분담하는 원칙, 채권자 손실 분담 원칙입니다. 이것을 베일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강력히 현재 또 엄격히 현재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전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업이든 또 다른 금융업체든 아니면 현재도 어려운 현재 이탈리아 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출을 그쪽에다가 현재 여신의 기반을 조성을 해줬다는 것이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현재 가계 부분에 부실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쉽게 이 문제를 현재 봉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브렉시트나 또는 트럼프 리스크와 또 다른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물론 이것이 당장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두고두고 속을 썩힐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조금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들, 국내외 환경들 함께 좀 정리해봤습니다. 투자 전략에 반영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IP 투자 전략 시간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